날 시험했다고요? 예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가 그렇게 만만했어요? 내 생활, 내 집, 내 말투까지 하나하나 적어가며 점수 매기고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를 재단하고 깨가내리고 그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우리 아들 앞에서 날 무시하고 얼마나 통쾌했을까? 지금이라도 말해봐요. 왜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했는지. 안녕하세요. 정미정 66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비 며느리에게 평가표로 취급당했던 믿기 힘든 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애는 제 삶을 하나하나 점수로 매기고 있었죠. 제 아들 민준이는 35살이에요. 대기업에 다니는 반듯한 아들이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김밥 만들어 팔고 청소일도 했고 아들 대학 보내려고 정말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작년 가을쯤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엄마, 나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그때 제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결혼을 하는구나, 며느리를 맞이하는구나, 그런 설렘이 있었어요. 그래, 좋은 아이면 엄마가 뭐라고 하겠니? 언제 한번 데리고 와.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다음 주말에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민준이가 여자친구 지한 씨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예쁘장한 여자애가 들어왔어요. 키도 크고 화장도 곱게 했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지안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밝았어요. 웃는 얼굴도 예뻤고요. 저도 반갑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예쁜 아이 만났네. 어서 와요, 지안 씨.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안 씨가 제 손을 잡는데 악수가 너무 짧았어요. 스윽하고 스치듯이 손을 빼더라고요. 그리고 현관에 신발을 벗으면서 제 슬리퍼를 한번 쳐다봤어요. 아주 짧게요. 표정이 살짝 굳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어요. 첫 만남이니까 긴장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들어와서 앉아요. 내가 과일이랑 차 준비했어. 거실로 안내했는데 지안 씨가 소파에 앉으면서 집안을 한 바퀴 쭉 둘러봤어요. 눈빛이 뭔가 평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요. 민준이는 옆에서 신나게 말했어요. 엄마, 지안이가 회사에서 마케팅팀 팀장이야. 진짜 똑똑해. 어머, 그래. 대단하네. 저는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지안 씨는 그냥 미소만 지을 뿐 별 대꾸가 없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제가 준비한 과일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과일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아, 그래? 그럼 차라도 한 잔 해요. 차도 괜찮아요. 집에서 물만 마셔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살짝 답답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그냥 한 입만이라도 먹어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안 씨가 거실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제 남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세요? 응,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 떠났어. 아, 그러시구나. 그럼 지금 이 집은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묘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집 관리가 안 돼 보인다는 건지, 아니면 혼자 사는 게 불안해 보인다는 건지. 응, 혼자 살지. 뭐 불편한 건 없어? 아, 네. 그렇구나. 지안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민준이를 보면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무슨 신호 같은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속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주 다음 주말에 지안 씨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없이 혼자 왔어요. 민준이가 회사 일로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안 씨가 어머님이랑 좀 더 친해지고 싶어서요라며 혼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다니 성의가 있는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머,
지안 씨 혼자 왔어? 들어와요. 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아서 산책하다가 들렀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난번보다 더 노골적으로 집 안을 살펴봤어요. 어머님, 이 집 산 지 오래되셨어요? 응, 한 20년쯤 됐지. 아, 그럼 리모델링은 안 하셨어요? 리모델링? 뭐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사는데.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 집들은 다 시스템 에어컨이랑 최신 주방 시설이 있잖아요. 어머님 댁은 좀 옛날 스타일이시네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무례하다고 할 순 없는데 뭔가 제 집을 깎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뭐, 나는 이게 편해서. 그렇구나. 근데 어머님, 혹시 나중에 민준이랑 같이 살 생각 있으세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 그건 아직 얘기 안 해봤는데. 아, 그럼 어머님은 계속 여기서 혼자 사실 거예요? 글쎄, 아직 결정한 건 없어.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봐?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은 시어머니랑 따로 사는 게 대세잖아요. 그 말에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뭔가 선 긋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따로 살 거니까 걱정 마세요 같은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한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슬쩍 열어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리 자주 하세요? 응, 나 혼자 먹는 거지만 매일 해 먹어. 아, 근데 냉장고에 반찬이 많으시네요. 혹시 음식 남기시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조금씩 해놓고 먹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요즘은 음식 관리 안 하면 세균 번식이 빠르대요. 어머님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치밀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드는 건지 제가 평생 살림하면서 음식 관리 못할 것 같아 보였나요? 지한 씨,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아, 네. 그냥 요즘 엄마들이 그런 거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엄마들이 잘 모른다는 말에 제 귀가 따가웠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지한 씨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민준이가 출장에서 돌아왔고 셋이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제가 집에서 밥을 차려서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 나물 반찬 여러 가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지한 씨가 왔을 때 상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어머님 진짜 많이 준비하셨네요. 우리 민준이 좋아하는 거 해놨어. 많이 먹어요. 식사를 시작했는데 지한 씨가 갈비찜을 한 점 먹더니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어머님, 이거 간이 좀 센 것 같아요. 요즘은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대요. 나트륨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 오르잖아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평생 이렇게 해 먹었는데 간이 세다고 지적하다니요. 민준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지안이 말도 맞아. 요즘은 건강식이 대세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편이 아니라 지안이 편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는 싱겁게 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상했습니다. 그런데 지안 씨는 젓가락을 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혹시 평소에 TV 켜놓고 식사하세요?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식사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식탁보도 좀 낡은 것 같은데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쏟아지는 지적들이었습니다. 제 생활 방식, 제 살림 방식 전부 다 문제라는 듯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안 씨, 아, 어머님, 제가 좀 직설적이죠? 근데 이런 거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잖아요. 지안 씨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밥상 앞에서 제 살림살이 하나하나가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제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제 아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걸요.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가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어요. 지한 씨가 슬쩍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집에서도 집안일 많이 도와줘요? 응, 우리 민준이 착해서 심부름도 잘하고. 아, 그럼 어머님이 많이 시키시는구나. 민준이가 집에 오면 쉬어야 되는데.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제가 아들을 부려먹는 사람처럼 만들고 있었어요. 아니, 나는 시키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어머님. 근데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저는 민준이한테 집안일 안 시킬 거예요. 남자는 밖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드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마치 제가 아들을 힘들게 한 나쁜 엄마처럼 느껴졌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민준이가 나오면서 말했어요. 엄마, 지안이 말 맞아.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래, 알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양가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지한 씨 부모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옷차림부터 남달랐어요. 고급스러웠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지한 씨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돈댁 어르신, 혼자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아, 그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근데 민준이 참 잘 키우셨어요. 대기업 다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한 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근데 어머님 집이 좀 오래됐어. 나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어.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지한 씨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 집이야 오래되면 리모델링하면 되지. 근데 사돈댁, 지금 직업은 뭐 하세요? 저는 지금은 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연금 받으시나요? 아니요, 아직. 그 순간 지한 씨가 또 끼어들었어요. 민준이가 어머님 생활비 다 드리고 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제가 아들한테 빌부터 사는 사람처럼 만들고 있었어요. 지안아,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한 씨는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면 제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모욕처럼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지한 씨 부모님이 민준이한테 따로 뭔가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 쪽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요.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후 민준이가 지한 씨랑 같이 집에 왔어요. 짐을 좀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방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을 버릴 거라면서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한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준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지? 민준이가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노트북이었어요. 지한 씨 노트북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열어놓고 간 거였어요. 민준이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요. 저도 다가가서 화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제목이 예비 시어머니 평가표였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평가표? 민준이가 스크롤을 내리면서 파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항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항목 1집 상태, 2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 리모델링 안함, 시스템 에어컨 없음, 평가하. 항목 2 경제력, 연금 없음, 직업 없음, 아들한테 생활비 의존, 평가 매우 낮음. 항목 3 생활 습관, 음식간이 셈, TV 보면서 식사, 냉장고 관리 안 됨, 평가 중하. 항목 4 성격, 말이 많음, 아들한테 의존적, 경계 필요, 평가주의. 항목 5 동거 가능성, 동거 절대 불가, 따로 살 것, 주말 방문도 최소화.
종합평가, 시어머니로서 합격점 미달. 하지만 민준이와의 결혼을 위해서는 적당히 관리 필요. 표면적으로는 잘 돼야 돼. 선긋기 확실히 할 것.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지한 씨가 나왔습니다. 민준이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민준아 그거. 지한아, 이게 뭐야? 우리 엄마를 평가했다고?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한 씨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아니, 그게 그냥 정리 차원에서 적어본 거야.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우리 엄마한테 점수를 매겼잖아. 합격점 미달이라고 썼잖아. 민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한 씨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오해야. 나는 그냥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려고 한 거야. 요즘 시대에는 시어머니 관리도 중요하잖아. 시어머니 관리? 우리 엄마를 관리 대상으로 본 거야? 그게 아니라, 아, 진짜 오해야. 오해가 아니야. 여기 다 적혀 있잖아. 동거 불가, 주말 방문 최소화, 성극기. 민준이가 노트북을 들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엄마 봐요. 지한이가 엄마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지한 씨 나한테 왜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요? 나를 시험하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지한 씨가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진짜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가 아니라고?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내 집이 낡았다고, 내가 경제력이 없다고, 내 성격이 문제라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를 재단하고 점수 매기는 게 요즘 방식이에요? 지한 씨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지한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한아, 내가 이럴 사람인 줄 몰랐어.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민준아, 나는 내가 우리 엄마를 진심으로 대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다 연기였구나. 평가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려고 한 거였어. 민준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한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지한 씨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눈가가 빨개졌어요. 민준아 나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오해 풀자. 오해가 아니라고 했잖아. 민준이가 소리쳤고 그 순간 지한 씨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한 씨 일어나요. 어머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제발 일어나요. 이제 됐어요. 저는 지한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지한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한 씨, 나는 지한 씨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겠죠. 지한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요, 지한 씨, 사람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가족이 될 사람은요.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나는 지한 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었어요. 지한 씨가 좀 차갑다고 느껴져도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한 씨는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봤어요. 점수 매기고 평가하고 선 긋고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아요? 지한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엄마는 지한 씨를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민준아, 엄마는 지한 씨가 내 아내가 되는 건 찬성할 수 없어. 지한 씨가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어머님, 지한 씨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우리 민준이가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과 평생을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지한 씨는 분명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족을 대하는 방식은 배워야 해요. 사람을 점수로 매기고 조건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한이랑은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아요. 괜찮아, 민준아.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지한 씨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지한 씨, 부디 좋은 사람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 어머님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지한 씨는 그대로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지한 씨와 완전히 헤어졌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며칠 전에 민준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미안해. 지한이 편만 들었잖아. 괜찮아, 민준아. 아니야. 앞으로는 엄마 편이 되어줄게.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지한 씨가 저를 평가표로 만들었던 그날을요. 하지만 화는 안 나요.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로 제 아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족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지켜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